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이렇게 평일, 목요일 저녁에 이렇게 연수에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AI 키위로 글쓰기 수업의 날개 달자 강의를 맡은 중산초등학교 교사 김영주입니다. 선생님들 먼저 제가 자료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제 패들렛을 먼저 보내드릴게요. 패들렛 안에 강의 자료랑 여러 가지 사이트 그리고 아이들 수업 사례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북크리에이터 저는 강의 자료를 대부분 선생님들 복습 자료를 쓰시라고 북크리에이터로 다 만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편하게 쓰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작한 거를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패들렛에 들어가 있고요. 아, 조금, 그러면 선생님들 많이 들어오셨네요. 그러면 카메라 한번 켜주시고 캡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편하게 네, 카메라 끄고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키위 아마 선생님들 요번에 어떻게 신청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빨리 마감이 된 강좌이거든요. 이 키위가 개인 강좌로는 제가 처음 개설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저도 몰랐는데 기관 강좌 해서 터치교사단인가요? 거기서 한번 소개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강좌로는 아마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이걸 강좌를 신청을 하시면서 신박한데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8월에 에듀테크 실증 연수를 참여를 했는데요. 거기서 키위라는 것을 좀 소개를 받았어요. 저희 구성원 그룹 모둠원에서. 근데 제가 딱 원했던 에듀테크 도구 코스웨어더라고요. 일단은 보통 코스웨어다 그러면 수학에 많이 메솔릭이나 클래스팅 AI 어떤 문제풀이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면 얘는 글쓰기인 거예요. 사실은 글쓰기 정말 어렵잖아요. 국어 시간도 많고 글도 여러 번 쓰지만 실제로 이 글을 쓴다라는 거, 글을 지도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저한테는 제가 글을 못 쓰는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AI 기능을 첨부한 코스웨어로 개발이 돼 가지고 딱 내가 찾던 에듀테크 도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선생님들께도 한번 이거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요번에 강좌를 한번 개설을 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들어오셔 가지고요. 그냥 꺼진 채 한 번 더 캡처는 일단 해 놓을게요. 요 한번 진행을 한번 해 볼 텐데요. 먼저 일단 키위 소개를 해 드릴 거고 AI 글쓰기가 있고요. 아마 키위를 조금 접해신 선생님들은 AI 글쓰기까지는 많이 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AI 글쓰기 그 키위티는 유료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유료고요. 그리고 어 AI 글쓰기와 키위티까지는 아시는데 문해력 더하기를 잘 숨겨져 있어요. 이 좋은 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키위챗 그리고 여기서 글쓰기 대회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소개를 전체적으로 해 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수업에 적용을 했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료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무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자동 평가 첨삭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맞춤법서부터 다 아이들의 정확하게 데이터로 글쓰기를 분석하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그것을 AI가 대신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서비스해 주는 에듀테크 도구고요. 한번 전체적인 영상을 소개 영상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빨리 돌릴게요. 자, 요거
이따가 다 설명해 드릴 거고요. 이게 분석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아이들이 쓴 글이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이따 선생님들이 한번 해보실 건데요. 여기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글을 쓰고 이걸 제출을 하면 AI가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PDF도 결과지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일일이 다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기본 맞춤법서부터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첨삭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워드 클라우드로 어떤 비중으로 단어를 사용했는지. 지금 그런데 요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6개의 영역으로 평가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A 말고 이제 C를 조금 얘가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장 구사력이 C이기 때문에 이거를 자동으로 이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기능이요. 연결이 지금 없어졌어요. 물어봤거든요. 이게 여기 소개 영상에는 있는데 왜 없냐 했더니만 이 부분이 없어졌다고 얘기해서요. 이 기능 제가 볼 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바로 나의 취약한 부분이 분석이 되고 취약한 부분을 바로 학습할 수 있는 이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업체에 제가 다시 적극 건의를 했거든요. 이거 다시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렇게 연결이 지금 안 될 뿐이지 이제 요 영상을 한번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자동으로 연결되는 거는 자, 요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살아 있습니다. 따로 별도의 서비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문해력 더하기라는 코너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의 빈칸을 워드 클라우드에서 찾아서 씀으로써 조금 학습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번의 기회를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10번 동안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 기능이 약간의 지금 업데이트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결과지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그냥 키위 서비스의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예전의 영상이라서 조금 업데이트가 된 부분, 약간의 변경사항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키위에서는요, 이 6가지, 이게 전 세계 여러 가지 공통으로 내세우고 있는 글쓰기 6가지를 가지고 평가 루브릭을 생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법의 정확성, 어휘의 풍부성, 그리고 의도의 표현, 그리고 문장 구사력, 그리고 조직과 전개, 문제의 주제의 명확성. 그래서 이 6가지를 가지고 평가 루브릭을 생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생성형 AI 되게 중요하게 많이 핫하잖아요. 근데 이 AI로 뭐 글을 써달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대입니다. 글을 내가 써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글을 내 쓴 거를 AI가 이렇게 조금 분석한다라고 좀 거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이 AI 기능을 편하게 제공하는 것이 무엇이 있냐면 이 키위티에서 이게 AI가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점수가 나와요. 점수가 나오는데 이게 읽어보면은요. 얘는 70점이고 얘는 80점이에요. AI가 분석을 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딱 보기에는 80점이 더 글을 잘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70점이 내용이 더 신박하고 글이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적으로 AI가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조금 수정을 하고요. 수정을 하고 이 총평을 쓰게 돼 있는데 이 총평을 GPT랑 연결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PT에다가 내가 의도한 대로 글을 좀 받아내기 위해선 프롬프트가 되게 정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문가들이 이미 여기다 넣어 놔서요. 이 글에 대한 총평을 GPT가 쓸 수 있게끔 생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키위티 총평을 쓸 수 있게끔 키위티에 GPT AI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글을 보고서가 나옵니다. 글을 보고서가 나오는데요. 이거에 대한 문장 수정 제한. "야, 이 문장은 어때? 이렇게 쓰는 건 어때?" 라고 좀 약간 정돈된 문장을 좀 제시해 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기술해 봐." 라는 거를 GPT가 GPT 생성으로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보고서에서 아이들한테 문장을 "이러이러한 문장으로 써 보는 건 어때요?" 라는 결과지 분석을 할 때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키위 챗과 우리가 이따 대화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키위 챗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자면 제 글을 얘한테 입력을 하면 이 키위 챗은 제 글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하고서 내 글에 대한 질문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약간 하브르타 수업을 교사가 모든 학생한테 20명, 25명을 쫓아가서 하브르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질문을 할 수가 없는데 얘는 얘가 키위가 키위 챗이 대신 물어봐 주고 아이들의 생각을 좀 확장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해력 더하기가 있어요. 문해력 더하기라는 것이 좋은 글 쓰기가 문해력 더하기라는 명칭이 좀 바뀌었을 뿐이고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휘를 더 향상을 시키고 싶다거나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텍스트를 문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만드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텍스트를 해서 이거를 어휘력을 학습하게끔 생성해 주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어떤 주제로 좀 얘가 GPT가 제가 뭘 해 봤냐면 "시험 망친 날이라는 글을 써 줘." 하고서 얘한테 제시어를 줍니다. 그러면 얘가 시험 망친 날에 대한 텍스트를 만들어 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는 어휘력을 학습을 시켰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그 학습을 만들어 주는 것이 문해력 더하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션 글감을 GPT가 자동 생성할 수 있게끔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형 AI가 교사한테 서포터를 할 수 있게 이 네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이따가 체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키위는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되냐? 평가를 먼저 글을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글을 분석을 해요. 뭐 설명문, 주장글, 뭐 생활글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고요. 그걸고 평가 속성을 축출을 합니다. 뭐 글의 길이, 뭐 문단 구성, 문장 분포, 뭐 맞춤법 이런 요소들로 조금 추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드렸듯이 6가지로 지표를 분석을 하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단계로 진행이 된다. 근데 이것이 1분 이내로.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애들한테 글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분석하는 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사실 제가 고백하지만 애들한테 글을 쓰고 받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첨삭을 해 주기는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신 해 준다고 하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데?'라고 저의 관심을 딱 끌었던 도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여기에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 이렇게 클릭하면 예 요렇게 여기가 메인 투블럭 AI라는 회사고요. AI라는 회사고 지금 키위라고 해서요. AI 글쓰기가 나오고요. 요거는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유료 사이트가 맞긴 한데요. 얘만 유료를 지급을 하고 있어요. 얘만 사는 거예요, 선생님들. 얘만 유료고요. 이 키위나 이 키위 얘는 무료입니다. 얘는 학생들이 쓰는 거 무료고요. 그리고 키위 챗도 무료입니다. 얘도 무료고요. 요게 좋은 글 학습이 아니라 문해력 더하기로 바뀌었거든요. 얘도 무료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키위 티만
분석이 되기 때문에 분석을 더 안 되는 거 학생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학생도 분석은 됩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분석이 되는 게 바로 키위티인데요. 요것만 유료고요. 나머지는 다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지금 돈이 없어도 충분히 우리 무료 안에서 쓰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위 글쓰기 연습 툴이 있고요. 키위티 교사의 첨석 툴이 있는데 이거는 유료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제 무료 수강권을 쿠폰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해력 더하기 그리고 키위챗 요 네 가지 영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키위라는 AI 글쓰기인데요. AI 글쓰기가 요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 제가 요거를 사이트를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건 구글 북크리에이터 자료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를 같이 열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열렸으면 채팅창에 1이라고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요게 열리셨으면 채팅창에 1. 여기 회원가입 없습니다. 이거 무료입니다. 네. 이거 무료예요. 네. 요게 다시 한번 보내드릴까요? 북크리에이터 교재에도 나와 있고요. 얘가 AI 평가입니다. AI 평가. 이게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좋은 글 쓰기 뭐 네글 평가가 있거든요. 그거랑 약간 다릅니다. 걔랑 약간 달라요. 네,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요거랑 한번 볼게요, 선생님. 요게 색을 평가가 있고요. AI 평가가 있습니다. 예. 색을 평가와 AI 평가. 지금 제가 드린 건 AI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얘는 색을 평가입니다. 예. 키위티 화면에 이게 색을 평가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들은 요거를 쓰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AI 평가. 왜냐하면 여기서는 결과지가 PDF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왕이면 아이들하고 쓰는 데는 요 링크 키위 AI 평가라는 거를 쓰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고요. 이 메모는요. 나중에 평가지를 할 때 다운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여기는 사실 이름을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똑같이 예식을 가져오기를 클릭을 해 볼게요. 예식을 가져오면 얘가 이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 글이 있으시면 그거 하셔도 됩니다. 글이 있으면 그걸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패들렛 보내드렸죠. 여기 애들 글 있거든요. 애들 글을 한번 돌려보고 싶다. 그러면 애들 거 이렇게 어, 클릭을 하셔서 이거 복사해서 한번 애들 거 돌려보고 싶으시면 네, 애들 거 돌려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줬잖아요. 그래서 요게 나중에 다운로드 받아서요. 저는 여기다 이름을 쓰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PDF 저 파일명이 이름이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치면 조금 나중에 다운을 받아도 조금 쉽게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다가 평가하기. 그러니까 나중에 선생님들은 실제 애들이 이거 지금 예시글이잖아요. 실제 아이들은 첫 번째는 "이름을 가급적 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름 써."라고 얘기해요. 이름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제목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텍스트를 한 거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다 했으면 평가하기를 클릭을 해 주세요. 자, 평가하기를 해 주시면 요렇게
93점. 이거 되게 잘 써. 90점 나오기 진짜 힘들거든요. 뭐 요렇게 나오고요. 자, 여기 펼쳐보기를 하시면 지금 뭐 문법 이렇게 또 어휘 누르면 어휘도 나오고 표현 누르면 표현에 대해서 나오고 지금 이 선생님 이 예술교육 패들렛 다시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네. 이 패들렛 안에 강의 자료도 다 있습니다. 네. 이 예시글 말고 저희 아이가 올린 거를 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면 패들렛에서 아이들 거를 복사해서 한번 넣어 보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문법은 보통 맞춤법이 쫙 다 나와요. 그래서 맞춤법을 보고서 고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쭉 한번 봐요. 이렇게 통계를 보고서 이제 애들한테 이 점수를 올리라고 해요. 애들 30 몇 점도 나오고 50 몇 점도 나와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냐면 먼저 결과지를 저장을 하라고 합니다. 결과지를 저장을 해서 이거를 패들렛에 올려요. 패들렛에 예? 수정 이렇게 먼저 초안을 먼저 올리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 다운로드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이름을 쓰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름을 쓰라 몇 시 몇 분 나오고요. 몇 월 며칠 나오고 여기에 맨 앞에 이름을 쓰라고 했던 게 이 파일에 파일을 찾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렇게 다운을 받으면 그거를 패들렛에 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맨 처음에 패들렛에 올리고 그다음에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선생님이 글 수정하기를 한번 클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 수정하기가 나오면요. 이게 조금 불편합니다. 계속 제가 업체에 얘기를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쳐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여기는 완벽한 글이라고 해서 사실 고칠 게 없는데 애들 맞춤법 엄청 많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고 엄청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개선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찌 됐건 이렇게 밑에 있는 첨삭을 가지고 하고요. 자, 그러면 선생님도 한번 테스트를 해 보세요. 저 이거 한번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한번 붙여 볼게요. 그래서 다시 제출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쳐졌다 그러면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는데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왜냐하면 앞에 했던 내용은 똑같이 그대로 써보니까 아까 93점보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또 결과 저장하는 거예요. 예, 지금은 제가 엉망으로 해서 그렇지 애들은 조금씩 조금씩 향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얘가요. 사람이 쓴 글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선생님도 혹시 GPT 쓰시는 선생님들은 GPT한테 글을 써달라고 해보세요. 글을 써달라고 하고 얘한테 분석해달라고 놓으면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니라고 얘기를 나와요. 사람이 쓰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글은 사람이 쓴 글이라고 분류를 하죠. 기본적으로 생성형 이미지가 AI가 쓴 글인지 아니면 사람이 쓴 글인지를 조금 분류를 하고요. 총점이 나옵니다. 총점이 나오고 그리고 지표별로 우리가 아까 6단계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6가지의 지표별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61점. 들켰습니다. 네. GPT가 생성한 글이라고 우리 최송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죠. GPT로 한번 돌려보시면 이렇게 GPT가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이것도 되게 신박했거든요. 사람이 쓴 것과 GPT를 한 거를 구분을 했단 말이야. 이거에 저는 되게 신박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사실 글은 매우 잘하면 대충은 매길 수 있는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점수를 6가지를 골고루 그리고 처음 1번서부터 일관된 기준으로 마지막 번호까지 채점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처음에 좀 꼼꼼하게 보다가 뒤로 갈수록 조금 이렇게 너그러지는 마음과 함께 좀 점수가 후해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요것도 바뀌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이 실습을 해보셨나요? 자, 해보셨으면 채팅창에 2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요거를 되게 많이 쓰세요, 선생님들. 이거 괜찮죠? 근데 이거를 이제 네. 선생님들 글 수정하고 또 쓰고 얘를 또 이렇게 제가 지워버릴까요? 이렇게 지우고 제출하기. 그러면 점수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또 결과를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결과지를 대략이라도 이거를 결과지를 저장을 하고 대략으로 됩니다. 대략이지만 이거를 약간 순차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보기 위해서 이거를 다 올리라고 해요. 예. 이거를 요렇게만 나오죠. 네. 이렇게만 나와요. 아까 네. 이렇게 분석적으로 더 나오진 않고 딱 요 정도만 나옵니다. 왜냐면 얘는 무료이기 때문에. 유료는 좀 더 분석적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어 언제 썼냐면 저희 아들한테 반성합니다 나오죠. 네. 그렇죠. 저희 아들이 잘못 반성문을 써야 돼요, 저한테 잘못해서. 그래서 야, 엄마, 저 60점 이하로는 안 돼. 너의 반성이 진짜 진정으로 드러나게끔 반성문을 진심을 다해서 써라. 해가지고, 이게, 반성문도 몇 점 이상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거 테스트하는 겸 이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아이들 글 쓸 때 좀 약간 목표 점수를 줘요. 얘들아, 70점. 70점 이상은 만들어봐. 해가지고 계속 고쳐 쓰고 다시 쓰고, 첨삭지도를 태도를 가지고 조금 참고해서 수정하는 거.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결국은 고쳐쓰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스스로 고쳐쓰는 과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7, 76, 74, 75 계속 올라가죠. 7차, 8차. 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제가 아까 정확한 숫자를 못 봤네요. 잠시만요. 거의 여기 얘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40 몇 번을 가지고 했는데요. 그쵸? 얘가 한번 수정하기. 지금 4,800자. 이게 최대 4,800자까지 되네요. 4,800자까지. 4,800자라고 보죠. 적진 않죠? 굉장히, 초등학생은 600자 써라고 해도 600자를 어떻게 쓰나요? 그러거든요. 근데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애들은, 이만큼, 이게 타자로 써서 이 정도 적어 보이잖아요. 이거 공책으로 쓰면 애들 한 바닥 이상 나오는 글 분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애들이 계속 고쳐 쓰기를 하는 거를 진행을 해 보시면 아이들이 글 쓰는 능력이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또 키위티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아까 색을 평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색을 평가. 요거는 색을 평가. 보시면 어 얘가 요거 색을 평가도 한번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 볼까요? 어떤 점이 조금 다른가? 색을 평가. 자, 색을 평가. 요거는 수준을 조금 맞추셔야 돼요. 그쵸? 학년을 선택을 하시고. 자, 저는 저희 학교 애들 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해서 색을 평가에 초등학교 5학년이고 김연습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한가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 제출하기가 있어요. 얘는 392자를 썼고요. 제출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보시면 비슷하죠? 비슷하죠? 네. 여기서는 애들이 고칠 수 있어요. 애들이 이렇게 자기 거를. 근데, 요렇게 보통은 요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 조금, 이게, 이 서비스를 하면 결국 보고서가 요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도 나오는데, 문제는 로그인을 해야 되잖아요. 로그인 하지 않고서는. 근데 로그인 하셔도 선생님들 지금 이용권이 없기 때문에요. 이거 돌릴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를 사면 이러한 분석지가 나온다라는 걸 예시로 나온 거지. 이거를
로그인 한다고 해서 서비스를 지금 기초, 예를 들어서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에르테크 도구 같은 경우는 뭐, 패들렛 같은 경우는 뭐 3개 또는 5개를 주고, 니어팍 같은 경우는 뭐 100메가를, 300메가를 준다거나 이렇게 기본 좀 쓸 수 있게끔 주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타깝게 아무것도 없어요.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로그인 회원 가입을 한들 아무것도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아이들하고 할 때는 이거가 아니라 키위 AI 글쓰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거는 캡처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캡처하는 수밖에 없고 여기는 PDF 다운로드가 없어요. PDF 다운로드가 없어서 저는 이왕이면 아까 AI 글쓰기로 이걸로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로 하시기로 추천을 드리고 요거는 단지 유료를 사용하면 요렇게 나올 수 있고요. 회원 가입을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생성형 AI가 어디 있냐? 이 총평을 쓸 때 얘를 클릭하면 짜잔 하고서 얘가 글 써집니다. 네, GPT가 글을 써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얘를 클릭을 하면 얘에 대한 모범적인 이상적인 문장 예시안이 이렇게 쭈르륵 나옵니다. 이것도 GPT가 써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장보다 이 GPT가 생성한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건 어때? 라고 생성형으로 AI가 추천해주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2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우리가 이용권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과지를 다운받아서 이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색을 평가보다 이것보다는 AI 평가를 더 추천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한번 자, 여기 보시면 요렇게 홈 화면이 들어가져요. 요 화면이 들어가고 여기서 이 글 평가하기가 AI 글이 아닙니다. 지금 본 렉을 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교사 키위 팁입니다. 자, 학년을 선택하고 이름을 쓰시고 패턴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요게 교사 티, 그러니까 키위 티인데 이게 바로 유료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먼저 저희 회원 가입을 일단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자, 요게 홈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홈 화면이고요. 자, 캡처는 못 하셔도 되는데 이게 접속 시간에 따라서 이수 여부가 나오거든요. 네. 한 10분 이게 10분, 20분 정도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요? 예. 걔네들 그 줌 접속 시간을 가지고 따지더라고요. 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여기 되셨으면 채팅창에 3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들이 회원 가입을 여기서 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글 평가하기가 바로 아까 이 색을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회원 가입 해서 선생님들 이거는 한국 거기 때문에요. 카카오톡, 네이버 다 됩니다, 선생님들. 네, 편하신 걸로 회원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바뀐 게 없죠. 그냥 로그아웃이냐 로그인밖에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 조금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볼 게 없어요, 선생님들. 이거 볼 거 없고요. 마이 페이지를 보셔야 돼요. 마이 페이지. 마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쿠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자, 요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로그인하면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로그인해도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 학교 거를 한번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마이 페이지가 있고요. 저희는 600건을 했고요. 600건을 했고 저희 아이들한테 야, 70점 이상 나한테 제출해.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정하기 들어가시면 아이들께 다 보여요. 여기서 제가 수정 요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를 수정을 하면 GPT가 다른 말로 이거 지금 썼던 게 마음에 안 들어 했기 때문에 GPT가 다시 써주는 거예요. 다시 써주고 쭉 뭐 더 내려서 한번 요것도 한번 눌러볼게요. AI가 문단을 자연스럽게 고쳐준다고 하죠. 얘를 클릭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문단 수정 제안이 나오는 거예요. 문단, 야, 이렇게 바꾸는 건 어때? 라고 이렇게 문단 수정 내용에 GPT가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또는 더하기를 눌러서 좋아요, 뭐가 좋아요? 코멘트 뭐예요? 뭐 고쳐요? 뭐 이런 거 고쳐요? 하고서 교사가 더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먼저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교사가 추가적으로 더해줄 수도 있고 내가 직접 읽어봤더니 이 정도면 잘 썼지 하고 A로 바꿔줄 수도 있고 문장 괜찮은데?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 교사가 바꿔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다 얘네가 완벽하니까 얘가 다 픽스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읽어보고 더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도 사실 에러가 있었냐면 특수기호를 하니까 점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단지 특수기호를 넣었는데 5점 이상이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한번 읽어보고 괜찮아. 이거는 좀 문법 A가 나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GPT를 총평을 다시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같이 조금 언어 쪽으로 딸리는 사람들은 이거 총평 써주는 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있는 거에서 고치는 거. 요것보다 내가 조금 고쳐야겠어. 요거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AI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문제는 이제 뭐가 이렇게 애들이 저한테 쌓이는 건 괜찮아요. 쌓이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뭐가 비싸냐면요. 발행하기. 자, 이게 돈이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발행을 다 안 눌렀잖아요. 저는 오로지 애들한테 사실 뭐라 그랬냐면, 야, 저 38.6 아니지. 70점 만들어서 보내.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70점, 너네 75점 만들어. 요것만 보려고 해, 사실은. 왜냐, 쿠폰을 저희가 지금 저희 학교에서 600건을 샀거든요. 근데 지금 7건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못 쓰잖아요. 근데 발행만 안 하면 이게 안 깎여요. 발행만 안 하면. 자, 이거를 제가 한번 발행을 한번 해볼게요. 발행을 해서 리포터를 보내면 저한테 이제 옵니다. 메일로. 그래서 아이한테 PDF로 주던지, 네, 지금, 네, 아직, 티포, 맞죠? 네. 여기서 차감이 된다라는 거죠. 차감이 되고, 리포트를 다운을 받으면, 자, 요렇게. 아까 PDF 받아보신 건 아시겠지만 걔는 딱 점수와 워드 클라우드 정도밖에 안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까 보여줬던 글 첨사 디테일하게 나오고 QR코드로도 나옵니다. 이 발행이 돈 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요 발행이 돈을 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러면 내 거에 쏙쏙쏙쏙 들어오려면 내 걸로 이렇게 쭉 보려면 어떻게 보내야 되냐면 여기 이게 조금 찾기가 어려워요. 설정을 한번 눌러보시면 설정을 눌러보셨나요? 자, 이렇게 저랑 똑같은 화면 되셨으면 채팅창에서 저 개인 창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제 개인 거에 바로 꽂힐 수 있게끔 별도의 링크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개인 링크 복사라고 있어요. 선생님들. 개인 링크 복사. 개인 링크 복사를 해주시면 개인 링크 복사를 할게요. 해서
김영주 선생님께 제출하세요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새 창을 열어서 그걸 복사해서 했는데 땡땡땡 선생님께 제출하세요가 나오잖아요. 그쵸? 아까는 그냥 AI 평가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김영주 선생님께 제출하세요라고 쓰면 이제 저한테 착착착착착 쌓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한번 제가 요 제 거를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 글이나 저희 패들렛에 있는 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GPT 돌려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한테 제출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출 한번 선생님 한번 자 저한테 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저도 그래서 제출하기 여기 제출하기 그 제출되었다 그러죠? 네, 제출되었대요. 자, 그럼 보면 제가 다시 마이 페이지 가볼게요. 네, 그쵸. 선생님 보내주신 거죠, 그쵸? 저도 왔고요, 그쵸? 지금 세 분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현주 선생님, 이희 선생님, 김영주. 이 세 개가 왔잖아요. 이렇게 오는 건 괜찮아요. 이거까지 오는 것 같다가 돈을 내지 않았나요? 저는 이 점수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 별도의 링크를 아이들한테 주고, 저한테 보내면 따로 뭐 패들렛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고, 여기에 쌓이는 것만 보셔도, 그런 방식으로 취하셔도 됩니다. 단지, 단지, 요거를 못 넣을 뿐이에요. 발행하는 거. 발행이 돈이 든다. 이게 쿠폰인데요. 이게 발행 건수예요. 발행 건수가 유료지, 요렇게 오는 거는, 이렇게 받아보는 거는, 여기까지는 무료다. 그러니까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저 레포트 발행 안 하면 되지 않나요? 네. 교사만 봐도 되잖아요. 어디. 자, 우리 어떻게 썼길래 27점일까요? 그럼 교사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교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됐는지. 네. 그래서 저 같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뭐 패들렛에 올릴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받는 경우는 몇 점 이상 올려. 그러니까 어디서 하냐면 AI 글쓰기 있잖아요. AI 글쓰기에서 여기서 본인 점수를 알잖아요. 자, 75점이야. 75점만 선생님 걸로 보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교사에게 나에게 특화된 링크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나에게 해당하는 링크를 보내는데 주의할 점은 보고서. 어차피 선생님도 쿠폰이 없으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보고서 발행만 안 하면 공짜로 계속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첨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총평가 점수 아까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첨삭이 되고요. 또 그러면 일괄로 한번 올릴 수도 있어요. 자, 파일 업로드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선생님들께 파일을 한번 보내볼게요. 이게 테스트가 되는지 한번. 요 세 가지 파일 형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튕겼어요. 그쵸? 튕겼다가. 선생님, 제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깜짝, 네. 어, 화면 공유를 다시. 쿠폰이 없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거의 가급적 어,
키위티는 요런 형태가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돈이 없으시면 요거를 사실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요게 좀 그러면 선생님들께 요거 안내 지금 보니까 선생님들 이거 제가 이게 문제네요. 보내지 말아야 되나 봐요. 요걸 보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걸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괄 업로드를 할 수 있고요. 네. 수정하기. 수정하기도. 네. 그래서 수정하기도 일단 기본적으로 유료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게 키비티. 근데 우리는 선생님들 지금 이용권 있으시면 파일 업로드로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뭐 텍스트, 한글 파일, 덕스 이거 세 가지 종류가 되고요. 네, 이게 수정하기, 발행하기는 아마 유료만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해봤고요. 요게 키위티 이게 유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분석적이고 애들을 내 개인 걸로 직접 제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키위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괄 업로드도 되고요. PDF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제가 샘플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도대체 어떻게 분석이 되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세하게 제가 요 샘플을 다 올려놨습니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저는 무료인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따가 수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이거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너무 좋아서 저희 예산도 있어 가지고 유료를 샀는데 유료를 사고서 이 시스템을 보니까 '유료 아니어도 충분히 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냐면 요거 여기에다가 쓰고 PDF로 다운을 받아서 패들렛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패들렛에 이렇게 올렸잖아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아까 이따 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처음 글을 올려라라고 했어요. 처음 글을 올리고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를 여기다 올려라. 예. 그리고 애들한테 계속 1시간 동안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계속 고쳐 쓰고 다시 또 평가받고 고쳐 쓰고 또 평가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본을 올려라라고 했어요. 대신에 올릴 때 이 결과지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글도 같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글과 처음에 고쳐 쓰기 전에 초안과 고쳐 쓴 최종 수정안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발전이 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유료가 아니어도 아이들의 발전한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대략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글을 썼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 쭉 보시면 얘는 60점에서 81점, 20점이 올라간 거야. 중간중간에 계속 고쳐 쓰기 해서. 얘가 최고죠. 얘는 35점이에요. 35점인데 68점이에요. 거의 30점 이상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얘는 48점에서 61점. 그러니까 애들이 맞춤법만 고쳐도 이렇게 약간 업데이트가 되니까 처음에는 글을 써라 했더니 글 쓰기 싫어요. 막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약간 이렇게 쓸 때마다 고칠 때마다 제가 점수가 올라가니까 애들이 선생님 더 하면 안 돼요? 다음 시간 더 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들 지금 유료가 분석이 안 될 뿐이지 그 키위티는 사실 유료를 사용하시는 고 하나 코너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쓰실 수 있다. 근데 무료로 쓰실 때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아까 AI 평가를 학생들한테 링크를 주시고요. 이 링크를 주시고 아이들이 한번 평가를 받게 하고 고쳐 쓴 다음에 이 고쳐 쓴 거를 평가한 거를 또 올린다. 순차적으로 올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저는 일단 대략적으로 처음과 끝만 올린 거고요. 저희 실제 수업에서는 고치고 올리고 고치고 올리고 뭐 어떤 애는 2번 하고 어떤 애는 3번 하고 해서 점점점 성장하는 그 과정을 봤거든요. 그래서 고런 식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차 시, 오늘 저거 제가 파일 형식이 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두 번이나 튕겨 나갔는데 불편을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네, 선생님 10분 쉬시고요. 다시 2차 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세요. 네, 패들렛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2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AI 글쓰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쓰면서 몇 점까지 도달해야 하고 얘기를 하고요. 계속 열심히 업데이트해 다시 고쳐봐, 몇 점까지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가지고 결과지를 그때그때 다운로드를 받아서 패들렛 같은 공간에 게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성장 과정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수업 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위티. 키위티만 유료라고 보시면 돼요. 600건에 있다고 말씀도 드렸겠지만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600건에 100만 원이고요. 이용료는 600건에 1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학교에서 샀어요. 저희는 사가지고 1인당 30개씩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학생 수가 27명, 뭐 23명, 25명 이게 몇 개씩은 남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업체한테 그냥 우리 학교 소속된 선생님들 걸 계정을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에서 쓰는 계정은 차감을 해달라 그랬어요. 여기서 10개, 뭐 여기서 13개. 그래서 깎여 나가는 거죠. 같이 600건을 깎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600건 6개월도 안 됐거든요. 한 8월, 9월에 했으니까. 근데 지금 7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1년 동안의 유효 기간에 600건을 사용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요걸 우리가 실습을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따가 끝날 때 이 구글 설문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설문을 작성을 하시면 그 업체에서 5건 분석할 수 있는 5건의 이용료 쿠폰을 주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번 보고서가 어떻게 다른지, 키위티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또 여기 수정하기 이런 데 들어가셔서 이 보고서를 총평을 GPT로도 해보고 더 추가도 해보고 좋아요, 코멘트 고쳐요 이것도 해보시고 아니면 이상적인 문장 이런 것도 눌러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끝날 때 제가 이거 신청하는 거, 쿠폰을 신청하는 거, 무료 이용권 신청하는 거 사이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차후에 선생님들이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2차 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는데요. 문해력 더하기가 또 신박한 아이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위 AI 글쓰기까지는 선생님들이 조금 에듀테크에 능하신 선생님들은 이미 벌써 키위를 좀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입소문이 탔는데요. 이 문해력 더하기는 워낙 꽁꽁 숨겨져 있어서 잘 못 보신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저와 같은 화면이 되셨으면 채팅창에 다시 1번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드릴게요. 문해력 더하기입니다. 이 키위에서 제공하는 거고요. 문해력 더하기. 구조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께 받는 코드가 있어요. 이 말은 선생님이 이런 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반만을 위한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코드를 생성해서 아이들한테 우리 반 애들한테만 주는 이런 학습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여기에 이미 키위에서 만들어 놓은 샘플을 가지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는 우리 반 전용 들어가는 곳이 있다면 우리 반만을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문해력 더하기 컨텐츠 만들기. 여기를 가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선생님들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 도둑이다. 선생님들 6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그 이제 조직과 전개에 대한 학습을 하는 거야. 조직과 전개, 글의 구조에서 조직과 전개가 잘 기승전결이 나오는지 그런 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빈칸이 되어 있는 거야. 빈칸이 되고 이 해당 단어는 여기서 찾아서 쓰면 돼요. 쭉 읽어보고 여기서 읽어보고 또는 힌트는 어디 있냐? 이 돋보기를 통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선생님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요즘에 텍스트 다 안 읽잖아요. 그래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선생님들 요거 실습하시는데 한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만 그냥 한번 해볼게요. 몇 개 일부 넣었으면 도전 기회가 10번이에요. 10번. 그래서 제출하기 하면 맞는 건 이렇게 된 거고 이제 못 넣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못 넣는 거를 가지고 또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읽어보면서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또 제출하고 요런 스타일로 학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1차 제출하기 한번 해보셨으면 채팅창에 2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것도 정말 글 읽기 힘들어하는 애들한테는 요 약간 맞추면서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잖아요. 그래도 힌트를 주어주고 요것도 조금 어, 좀 좋은 독해력 학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약간 주제 명확성이고요. 그쵸? 아, 3회 도전 성공. 주제의 명확성. 약간 분야별로 조금 잘 나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반만을 위한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만을 위한 콘텐츠. 자, 문해력 더하기 콘텐츠 만들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 자, 그러면 자, 요렇게 문해력 더하기에 들어오셨으면 채팅창에 3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해력 더하기에. 이건 우리 반만을 위한 걸 만드는 거예요. 우리 반만을 위한 거. 두 분만 더 올리시면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학습 지표가 있잖아요, 선생님들. 여기서 우리가 아까 6개의 영역으로 가르치듯이 여기서 하나, 나는 어휘의 풍부성을 한번 해보겠어. 그럼 얘를 어휘의 풍부성을 하시고, 얘는 기초만 하겠어. 그러면 난이도를 정하시면 돼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올리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선생님들이 어떤 온책 읽기의 그 텍스트 아니면은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를 여기다 붙이셔도 돼요. 있는 걸 그냥 여기다 붙이셔서 아까 그렇게 이 텍스트에 대한 어휘 풍부성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새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 GPT로 글감 생성하기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예시글을 만들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GPT로 글감 생성하기. 딱 클릭하면 요게 뜹니다. 자, GPT로 글 생성하는. 그러면은 세 가지가 지원이 돼요. 주장하는 물, 설명문, 일기. 세 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저는 한번 일기로 한번 해볼까요? 일기로 하고, 자, 초등학생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대상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롬프트를 GPT가 핫하죠. GPT-4, 리튼 다 핫한데, 정말 내가 원하는 글을 받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얘네들 이미 다 여기에 만들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제가 여기 시험 망친 날, 이렇게 주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이제 일기글을 초등학생 수준에 맞게 어휘 풍부성을 가르칠 기초적인 단계로 이 시험 망친 날을 주제로 글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오늘은 수학 시험이었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지 못한 날이었다. 이렇게 쭉, 물론 여기서 선생님들이 고치시면 되겠죠. 텍스트, 요 말은 좀 애들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고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AI나 이런 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수학 관련 코스웨어도 완벽하지 않고, 에듀테크 도구도 정말 불편한 점도 간간히 있어요. 그렇지만, 없는 것보다 좋고,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보조 역할로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벽한 글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이 이걸 처음부터 없는 데서 내가 쓰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얘가 GPT로 글을 생성해주고, 여기서 제가 다듬는 거는 훨씬 더, 우리가 일이 편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요렇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어휘의 풍부성을 기초 수준으로 일기글을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시험 망친 날을 주제로 생성을 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 교과서 텍스트를 가지고 넣으셔도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생성하기. 자, 생성하기를 어, 에러가 났나요? 에러가 우리가 지금 여러 사람이 해서 그랬을까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명환 선생님 되셨어요? 그런 코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생성하기를. 하신 분은 채팅창에 한번 사 좀 써주시겠어요? 저는 오늘 뭔가 다 안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줌도 나가고. 오늘 키위를 첫 강좌를 트는데, 됐네요. 오류 났어요, 선생님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다시 한번 하니까 이제 좀 되네요. 저는 기초 단계니까 하나, 둘, 셋, 넷, 이, 사, 여섯 개 단어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요거 이렇게 되셨으면, 네. 아마 오늘 지금 저희가 이렇게 키위를 동시간대 이거를 쓰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을 거 아닐까요? 자, 잠깐만요. 그래서 요걸로 자, 이제 저장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를 누르시면, 밑에 저장하기를 누르면 애들한테 이 코드를 줄 수도 있고요. 이 링크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코드, 링크. 자, 그럼 우리 이 링크를요, 선생님 복사하셔서요. 패들렛 저희 한번 올려볼까요? 문해력 더하기 실습에 링크로. 네, 숨겨져 있네요. 그죠? 잠깐 제가 웹을. 이 링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선, 자, 그러면 여기서 안 먹히네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바로 나오죠. 아이한테 이렇게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패들렛에, 다시 선생님들 패들렛에 선생님들이 만드신 거를 이렇게. 저는, 네, 요것도 되게 신박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성인원 선생님 거, 그쵸? 어, 다녀왔어요. 요걸로 해서. 이거 아이디어, 여기 업체가 아이디어를 좀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항상 글만 쓸 수는 없잖아요. 글 쓰는 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데, 이렇게 좋은 글을 읽고 여기다가 적절한 흐름에 맞춰서 단어를 써보고,
그런데 그냥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좀 골라서 쓰면서 조금 계속 좀 쉽게 평이하게 조금 적응할 수 있게끔 연습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 주는 것도 '신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되게 좋은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지구를 지키자. 그쵸? 그런 아이들 요즘 책 되게 안 읽거든요. 근데 읽지 않는데 이거를 가지고 쪼끔 하나씩 그쵸. 재밌는 그거를 넣는 거죠. 단편 뭐 이런 게 한 부분 아니면 뒷이야기 궁금하면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더 보세요."라고 약간 미끼 상품으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약간 어휘력, 우리 애들 어휘력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휘력을 쪼금 할 수도 있고 좀 어떤 구조도 할 수 있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준다라는 게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선생님도 괜찮으신가요? 이것도 좀 괜찮은 아이템이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아까 요 문해력 사이트에 여기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예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떤 링크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문해력 더하기를 찾아 들어오고 여기다 코드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지금 패들렛에 한 것처럼 이렇게 학습지를 링크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링크가 조금 편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해력 더하기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너무 제가 '왜 숨겨져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아이템을 쪼끔 끄집어내면 되게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교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다 캡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선생님들이 워드 클라우드로 하고 이게 총 10 번까지 재도전해서 모든 단어를 제자리에 찾으면 짜잔 우리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얘를 못 만났지만 예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요렇게 짜잔하고 성공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애들도 여기에 도달하면 되게 재밌어 하겠죠. 예 저는 그래서 요거 강추드리는 아이템이라고 했습니다. 송인호 선생님 만나셨군요. 아니 나 키위 그러니까 얘네가 투블럭 AI 이게 여기서 투블럭 AI 얘네 홈페이지를 좀 제대로 못 만든 것 같아요. 여기서 좋은 글 학습이에요. 좋은 글 학습이 좀 바뀌었습니다. 문해력 더하기로. 그래서 제가 너무 헷갈린 거예요. 저도 이게 그래서 이 키위티라고 아예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폴더를 만들어서 나한테 직접 제출하는 링크, 좋은 글 학습, 뭐 이게 플랫폼, 키위챗 이거를 좀 다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에 여기에 요 사이트를 다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요거 보시고 나중에 키위티라고 아예 폴더를 북마크 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한참 찾아요. 어떤 때는 왜냐면 처음에는 내글 평가하기랑 저는 AI 평가에 대해서 막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 줬는데 "PDF 결과를 어디서 다운받아? 나는 없던데." 그래 가지고 '아 바뀌었나?'라고 했는데 서로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런 거를 쪼끔 정리해서 이렇게 모아 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좋은 거를 숨겨 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해력 더하기 그래서 여기 다 말씀드렸죠 아까. 어떤 주제로 난이도는 어떻게 할 등급은 어떻게 할 건지 직접 텍스트를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GPT로 생성을 하셔도 된다. 직접 넣는 거는 우리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안 했고요. 선생님들은 여기에 직접 GPT한테 일기인지 주정문인지 설명문지를 선택하시고 대상을 선택하셔서 주제를 해서 생성을 하시면 됩니다. 생성하게 하시고 다음에 저장하기. 아까 저장하기가 왠지 저장하기 바로 코드가 나올 것 같은데 그쵸? 요것도 좀 바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쵸? 요거 링크를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반반을 위한 콘텐츠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해력 더하기를 했고요. 이번에 또 키위챗을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사실은 AI 글쓰기에도 키위챗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예식을 하면 이게 평가하게 하잖아요. 평가해서 이 글을 키위챗과 대화하기 얘를 누르면 이 글을 분석을 해서 얘가 하버루타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너가 이런 글을 썼지? 그래서 키위는 어떻게 글쓰기를 도와주는 건가요? 하고서 저한테 질문을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제가 어떻게 했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경기도 교육청의 에듀가 테크 프로젝트를 만나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요거 거기서 키위를 활용한 글쓰기를 좀 수업 사례를 넣었어요, 지도안을. 자,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내 글을 분석한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나 보통 이렇게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근데 내 글을 얘가 분석해서 질문한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그래서 급 급식과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글을 씁니다. 내가 답변을 쓰면 답변에서 "아 그렇군요." 하면서 얘가 또 어 대답을 해 줘요. 그러면서 또 릴레이로 또 질문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대화를 하는다. 예. 우리가 모두 저희가 교사가 한 명이 20 명, 25명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제가 아까 누누이 말하지만 뭐든지 완벽하진 않지만 저는 여기를 이 대화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아무것도 없으면 애들이 생각이 열리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질문과 대답을 하면서 좀 내 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더 보충할 게 뭔지라는 거를 생각 열기를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 키위챗이라는 거에 먼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많이 올려 가지고. 잠깐만요. 네, 키위챗을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글 대신에 요 화면이 나오셨으면 채팅창에 저희가 이제 몇 번이야 그죠? 너무 위로 올라가서 자 4 번이라고 해 주시겠습니다. 4. 요 화면이 나오면 키위챗. 예. 키위챗. 자, 그러면 1 번, 2 번, 3 번, 4 번이 있어요, 선생님들. 자, 어 마음에 드는 주제로 먼저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첫 차지는 글 쓰는 거 말고 먼저 얘를 좀 다 써 보는 걸 연습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선생님 원하시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원문을 보면은 '아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좀 나빴을 것 같습니다. 동생과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나요? 네. 네. 대화를 동생의 짜증난 말투로 "불편해진 것 같네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는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되게 완벽한 거를 원하시는 거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앞에 AI 글쓰기에 비해서는 쪼끔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내 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왜 저런 질문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저희 아이들하고 해 보니까 애들이 자기 글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가 염기를 배우고 그거를 설명하는 "내가 배운 걸 설명하는 글을 써 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가 연계의 실생활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얘가 글을 쓴 거죠. 그랬다면 챗봇이 야, 그럼 우리 생활에 상가 연기가 사용되는 용액은 더 어떤 게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는 자기가 쓴 거를 가지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지는 게 없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가 질문한 거라면 니네가 어떤 자료 조사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내가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더 알아보고 대화를 해야지 이 글이 좀 더 긍정적으로 더 확장해 나갈 수 있지. 내 글에서 찾아서 답변 쓰면 아무것도 늘어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브루타 선생님들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꼬리를 물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인사이트가 얻어지지만 이게 한 10번, 20번 가면 너무 지엽적이고 정말 길이 아닌 곳으로 주제에 벗어난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람과의 대화에서조차도. 그러니까 그 정도는 선생님들이 조금 커트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한 5, 6번 정도만 대화를 한번 나눠봐. 거기서 아이디어를 니네가 얻어봐. 그러니까 내 글에서 어떤 거를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는지, 보충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좀 대화를 통해서 한번 그 정도 느껴봐. 그러면 몇몇 애들은 얘 이상한 말해요.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생각력이 정도로만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고선까지만 선생님들이 선택을 해서 수업의 상황에 맞게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글로 대화하기가 있습니다. 내 글로 대화하기를 제가 만약에 저희 학교의 거를 다시 한번 여기다가 아이들한테 요 사이트를 주고요. 여기다가 한번 너희들 글을 넣어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하는 방법은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절하게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적절하게만 그래도 좀 재밌잖아요. 좀 신박하잖아요. 얘가 AI가 내 글을 해서 그와 관련된 질문을 한다라는 거. 그거는 되게 좋은 접근인 것 같고요. 좀 더 고급진 생각을 열 수 있는 또는 내 글을 더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AI 글쓰기에서는 여기 AI 글쓰기에서 내가 이 점수를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충해서 쓰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질문을 잘하는 어린이로 학생이 성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를 하라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그러니까 GPT 사용할 때도 내가 원하는 답을 나올 수 있게끔 질문을 잘하는 것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키위챗은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가 있기도 하고요. AI 글쓰기에 아까 보셨죠? AI 글쓰기에 이 글을 읽은 키위챗과 대화하기로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 연결돼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아까 보셨듯이 아예 챗봇으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교재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요거 저는 우리 AI 글쓰기 대회를 해요. 여기서는 한 달에 한 번씩 대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상을 줘요. 그래서 요런 것도 한번 같이 응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6개의 지표가 있잖아요. 여기 6개의 지표가 다 플러스가 나오면 주는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을 네, 이렇게 대회를 합니다. 매달 해요. 매달 하시고요. 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유료 플랜을 해가지고요. 상장을 받기로 되어 있어요. 네, 첨삭 리포트까지 전달을 받고요.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무료랑 이게 유료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근데 뭐 굳이 꼭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 글쓰기 대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저희 중산초등학교 이게 배너를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렇게 상을 여기에 기준에 맞는 자격을 얻은 아이들은
이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가의 첨삭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료 차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 차감이 한 번에 3개씩 차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독서 행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독서 행사를 하면 어떤 글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가, 그리고 평가에 대한 객관, 그런 누가 더 평가해야 되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 힘을 빌려서 만약에 이거를 유료를 하신다면 저는 독서 행사를 여기서 한번 치러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상장 이렇게 상장도 한번 제가 샘플로 올려봤고요.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쌍둥이 참여 대회는 우리 학교 배너를 해주면 우리 학교 코드를 별도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코드를 넣어서 우리 학교 전용 창에 들어가서 대회를 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로 이런 글쓰기 대회를 여기서 그냥 해주는 거 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이 쓴 글도 이렇게 보고서도 제작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거 다 패들렛에 또 올려놨고요. 여기서도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조금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문해력 더하기가 굉장히 가장 난이도가 접근하기 쉬운 아이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문해력 더하기로 선생님들이 조금 아이들이 기본 탄탄하게 할 수 있게끔 재미 요소를 갖춰 있으니까요. 문해력 더하기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학습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키위 챗봇, 키위 챗봇으로 그냥 생각 열기, 그러니까 생각 열기 정도로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되게 열심히 하고요. 재밌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쓰기 교육은 정말 제가 못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사실은 이쪽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을 진짜 잘 글쓰기 전문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부족한 점이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저같이 글을 못 쓰는, 글을 잘 지도하기가 어려운 사람한테는 사실은 좀 되게 담비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쳐쓰기를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고쳐 써라 하면 안 쓰거든요. 공책을 내는 순간 안 쓰는데 이 점수를 업데이트하는 그 맛에 아이들이 수차례 처음에는 글 써요 싫어요 뭐 글 쓰는 거 싫은데 하다가도 자꾸 점수가 올라가고 야 너 몇 점이냐 나는 몇 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요. 근데 그럴 때 선생님이 한 번은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쓰는 아이가 있고 대충 썼는데 걔가 점수가 더 높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다시 볼 거야. AI가 먼저 보는데 너희들이 AI를 저희가 생물 배울 때 포이라는 챗봇을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미역이 식물이야?"라고 질문했는데 "미역은 식물이야."라고 했어요. 근데 개정 교육 과정 이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고 식물의 영역이 바뀌면서 미역은 원생 생물이라는 영역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식물이라고 안 하거든요. 근데 걔 챗봇은 식물이라고 이렇게 잘못 대답을 한 거예요, 교과서에서. 그 얘기를 해 주면서 "AI가 완벽하지 않다. 단지 선생님의 보조 역할로 1차적으로 검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또 어떤 친구가 점수가 더 높아서 더 좋아 보이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2차적으로 다시 보고 검토를 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 글도 같이 올리라고 하는 거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그냥 자기 거에 한 단계씩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자기 거만 열심히 해 봐라. 이렇게 조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키위는 애들이 스스로 점수를 올리면서 고쳤을 수 있는 기회를 두고 내가 고쳤어도 이게 잘 고쳤었는지 제대로 된 방향인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 점수화하면서 내가 요렇게 쓴 거는 오히려 점수가 떨어져. 실제로 더 길게 썼는데 선생님 덜 길게 썼는데 점수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는 저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네가 했던 말을 또 썼겠지. 그냥 늘리기만 하기 위해서 또 쓰면은 점수가 떨어진다. 이 내용 주제에 맞는 또는 주제에 맞지 않은 내용을 네가 더 쓴 거라면 그것도 점수가 떨어진다. 하지만 주제에 맞는 내용을 더
특강하고 더 추가적으로 했다면 그때는 올라갈 수 있어. 올라가는데 길게만 쓴다고 해서 점수가 다 올라가진 않나라는 것도 조금 짚어줍니다. 어떤 아이들은 길만 75점이요? 생각보다 75점이 어 아주 낮진 않더라고요. 예, 그냥 쪼끔만 연습하면 75점 정도는 오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한 80점 이상이 가고요. 예. 진짜 에이스들은 90점까지도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75점 그래서 하는데 전반적으로 돌아보는데 애들이 좀 힘들다 그러면 약간 오늘은 내가 특별히 70점으로 깎아 주겠어. 이렇게 약간 조정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 75점 정도 제가 그냥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쳐 쓰기 그러니까 고쳐 쓰기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AI가 맞는 키는 아니다. 선생님을 그냥 보조하는 단계고 우리가 이걸 고쳐 쓸 수 있게끔 하는 정도다라는 디지털 리터러시까지도 선생님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글을 먼저 초안을 씁니다. 초안을 쓰고요. 그리고 키위 챗봇으로 대화를 해서요. 챗봇을 먼저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한 다음에 글을 보강을 합니다. 어느 정도 좀 보강을 해요. 그다음에 이제 AI 글쓰기에서 내 점수 분석을 하는 거죠. 내 점수가 나오고 그 분석을 토대로 수정하고 다시 분석받고 수정하고 분석받고 그래서 최종을 저한테 제출을 하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아까 키위티 저는 샀다고 했잖아요. 75점 이하 막 50점, 30점짜리는 결과 보고서 하지 않았어요. 아깝더라고요. 30점을 위해서 내가 이 포인트 이 쿠폰을 써야 되는가? 그렇지 그냥 내가 얘가 어떻게 썼는지 몇 점인지만 보면 될 것 같아서요. 결과 보고서를 굳이 포인트를 차감하면서까지는 주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어찌 됐건 이렇게 손글씨는 아니에요. 손글씨는 아니고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 쓴다거나 아니면 한글 문서에다 쓴다거나 하는데 저는 클래스킥이라는 도구에 써요. 어찌 됐건 타이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핑으로 하고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키위챗으로 대화하면 글을 먼저. 근데 키위챗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글을 써야 돼요. 내 글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글을 먼저 추가를 하고 그 글을 가지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글이 없이 주제만 듣고 대화를 하진 않거든요. 내가 5줄이든 10줄이든 써서 그걸 토대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너무 한 3문장 쓰고서 대화를 시도하면 글이 너무 짧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초고를 써요. 초고를 씁니다. 근데 이 클래스킥 도구는 아마 오늘 지금 수강하시는 분 중에서 저랑 자주 만나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아마 클래스킥을 들으셨을 거예요. 클래스킥은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글을 쓰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스킥에다가 아이들한테 글을 쓰라고 합니다. 초고를 쓰고 자, 1번 슬라이드는 초고 쓰기. 그래서 오늘 요번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상과 연기를 배웠어요. 그래서 6가지 핵심 주제를 쭉 정리를 해줬어요. 자, 이거가 핵심 주제야. 자, 이 6가지를 다 쓰는 건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해. 여기서 3개를 여기서 니네가 봤을 때 중요도가 3개인 거를 동그라미를 쳐.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한 이 3가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글을 쓰는데 설명하는 글이 어려우면 편지글도 괜찮아. 또는 일기글도 괜찮아. 해서 그 내용이 들어가는 글을 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요. 그다음에 키위챗을 2번 슬라이드에 아예 링크를 걸어줬어요. 그래서 키위챗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생님 우리 학교는 이거를 쓴 선생님들이 어떤 선생님은 아이들이 장난을 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배운 공책도 되죠, 그렇죠? 저는 캡처를 안 했어요. 캡처를 한다는 건 내가 저희 캡처한 거를 다 보지 못합니다. 제가 전담인데 그 100명 넘는 애들 거를 어떻게 다 봐요. 근데 캡처해서 여기다 넣는다는 거는 내 대화를 선생님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아이들한테 긴장감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챗봇과 대화를 하면 엉망진창으로 이상한 말을 오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화를 캡처해서 클래스킥에 넣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5번 대화를 했죠. 대답을 했잖아요. 많이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는 인사이트, 그냥 내 생각 열기 정도니까
다섯 여섯 번만 해. 그리고 이게 요번에 처음 대화를 나눌 때랑 두 번, 세 번 이 활동할 때는 대화의 그 스킬이 더 늘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 애들은 대화의 스킬, 답변의 스킬이 높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인사이트를 얻는 정도로만 한 다섯 여섯 번 대화를 하고 그거를 캡처해서 넣어.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써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슬라이드를 가지고 이제 AI 글쓰기에 거기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번 돌려. 자, 니네 지금 아까 3번을 쓴 거를 가지고 한번 돌려봐. 그러니까 60.6이 나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 이제 고쳤어. 네, 75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 고쳤어. 그래서 81.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둘 다 글도 쓰고 첨부 파일로는 보고서를 제출해. 또 최종본이라고 쓰고 글 쓰고 보고서를 제출해. 그래서 이 AI가 제대로 분석한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 점수를 더 넣어줘야 되는지 선생님이 한번 너희들의 글을 한번 보게끔 평가할 수 있게끔 여기다 올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글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거를 저는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 패들렛 보내드렸잖아요. 이 패들렛 보시면 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들렛의 결과 보고서가 글을 같이 올리시는 게 좋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결과 보고서만 올려라 했다면 점수만 보이는 거예요. 올라갔네라고 하는데 도대체 얘네 글이 전과 후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다음부터 글을 올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서와 글을 함께 올리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완벽한 AI는 없습니다, 선생님. 점수가 낮아도 더 좋은 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선생님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글이 길어졌는데 점수가 낮는 경우는 요런 경우도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해야 돼요. 밑에 아까 구조가 밑에 있어서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수업의 목적이 글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 있잖아요. 그걸 링크 걸어주고 한 번에 고쳐라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야, 나는 우리 애들이 한 땀 한 땀 맞춤법을 조금 고쳐 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맞춤법 검사기라는 존재를 굳이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생님들의 수업 목적이 어디냐라는 걸 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의 선생님이 이 선생님은 심지어 태블릿 피스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런 악조건 속에서 이 키위를 가지고 수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키위와 키위책과 대화한 거 그리고 보고서를 이렇게 올려 묶어서 크리에이터로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것을 정도 이제 최종 글을 쓴 걸 가지고 이제 북크리에이터로 이제 글을 쓴 거죠. 예, 3학년 아이들이 심지어 태블릿 PC 이거 쓰기가 너무 어려운데 글이 굉장히 그러니까 글을 초등학교는 글을 조금 자세히 쓰는 거, 많이 쓰는 거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아이들이 3학년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게 굉장히 많은 글을 썼죠. 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을 했던 수업 사례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북크리에이터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래서 첫 글 초고는 클래스킥이나 단원 학습지에 좀 한번 써 보시고 특히 책과 또 챗봇하고 대화할 때요. 쪼끔 좀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전 교육이 필요하고 좀 약간 디지털 사용 약속이 좀 사전에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보고서가 이게 하단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창을 두 개로 띄우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한 창에 더 열어서 거기다 오려 붙이고 왼쪽에 있는 걸 보고서 하나씩 고치는 거죠.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창을 이렇게 두 개로. 근데 요거는 좀 화면이 좀 커야지 되고요. 두 개 열다가 싹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고를 다른 곳에다 한다 그랬잖아요. 간간히, 정말 간간히 쓴 글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정하다가 초고가 보관되어 있으면 최종 했던 것이 보관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옮겨서 약간의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어디에도 보관 안 되고 여기서 직접 써서 날아가 버리면 어떤 애는 세 번이 연속 날아가서 울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반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실은 초고를 쓰기 위함도 있지만 약간 날아가는 걸 대비해서 저는 사실 별도의 클래스킥이나 아니면은 구글 문서나 거기다가 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제가 요 링크를 요게 유료 신청이거든요. 네. 선생님들 유료 5개 주신다고 합니다. 네. 10개 달라고 해 볼까요? 다음에는? 자, 요거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키위 네이버라고 제가 링크를 다 걸어 놨고요. 더 사례나 아니면은 좀 더 실시간 어떤 서비스 내용, 첨사 컨테스트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 블로그도 한번 참고하실 분들은 여기다가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까지도 제가 다 여기다 넣어 놨고요. 자, 이거 이용 기간이 12개월에 1년의 기간을 주고요. 300건은 60만 원, 600건은 1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600건을 똑같이 동일하게 나눠드리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선생님이 잘 쓸 수도 있고 못 쓸 수도 있잖아요. 줬는데 안 쓰고 묵혀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학생 수가 27명, 30개씩 주면 여기 3개가 남잖아요. 뭐 여기 28명, 여기 2개가 남아요.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저는 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600건에서 그냥 차감해달라고 그랬어요. 7개를 쓰든 8개를 쓰든 여기서 차감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거는 업체에서 다 쇼부를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혹시 돈을 못 쓰셨다. 그러면 요거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또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서 구매를 해서 여러 교사가 나눠 쓴다라고 보시고요.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학교 장터에 있어요. 예, 학교 장터에 있어서 뭐 해외 결제도 아니고 굉장히 행정실이 좋아하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특히 좋았던 건 뭐냐면 이걸 유료로 구입을 하면 대표님이 카이스트 출신이시고요. 네이버 초창기에 이거 했던 글 이렇게 검색 이런 거 하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특강이 나옵니다. 이분이 무료로 옵션인가 봐요. 이걸 결제를 하면 대표님 특강이 나오시는데 저희는 교사와 학부모들도 이 교육을 알아야 된다. 이 교육의 흐름을 모르니까 자꾸 왜 태블릿 PC로 수업하냐라고 민원이 들어오니까 학부모도 연수가 필요하다 해서 학부모님들도 같이 모여서 연수를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어 사실 뭐 GPT, AI 이런 거 하면 사실 되게 어려운 연수가 많잖아요. 굉장히 쉽게 잘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강의료는 안 받으셔요. 강의료 안 받으시고 이걸 결제하면 자동으로 대표님의 무료 특강에 따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감하는 방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제가 오늘 처음 키위를 개인 강좌를 처음 열어보고 제가 너무나 저도 신박하고 좀 글쓰기에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좀 키위 글씨를 좀 팠어요. 그리고 조금 거기 업체에도 질문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이왕 강의를 할 때 쿠폰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요청을 해서 이 무료 쿠폰을 주시기로 하셨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고서 그래도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항상 저는 이게 완벽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완벽하지 않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요소를 취사 선택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 AI 글쓰기 키위도 불편한 점이 있죠. 오르락 내리락 한다거나 뭐 문해력 더하기나 키위 챗이 어디 붙어 있는지 잘 모르겠잖아. 이 연결성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족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글쓰기를 조금 분석해줘라고 그래서 아이들이 고쳐 쓰기가 되게끔 이런 독려를 해준다는 면에서는 되게 독보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지식센터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늘 목요일 피곤한 이렇게 저녁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 오늘 조금 실수도 많았는데 조금 좋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평가 꼭 해주시고요. 선생님들 카메라 켜주시면 마지막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강의가 2개밖에 개설이 안 돼요. 그래서 북크리에이터 앰버서더랑 이 키위 2가지만 이게 조금 다른 강좌에서 다루지 않는 걸로 저는 일단 개설을 했습니다. 다른 강좌에서도 선생님들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5건이라는 것은 아까 학교에서 600건 그 그쵸. 차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5번 네. 그 책을 올린 다음에 PDF랑 다운받을 수 있는 게 5번밖에 안 된다는 아니, 말씀이시죠? 색을, 어, 이 뭐죠? AI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AI 말고 아까 맞아요. 여기. 발송하기 하고 맞아요. 했을 발송하기요. 여기서 이제 5건 쿠폰인데, 수정하기는, 쿠폰이 안 먹혀. 그거는 무료예요. 그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요걸 발행하는 거. 발행하는 게 5번을 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요거 발행만 안 하면 포인트는 안 깎입니다. 예. 발행을 하는 게 5번.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로 한번 발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수정하기도 안 어, 됐어요, 아까. 맞아요. 그럼 수정하기, 발행하기 했을 때 한 건일까요? 아니면 수정하기 하면 한 건이고 어, 발행하기 하면 이게 업체에서는 발행만 차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5건이 주어지면 수정은 수정하기는 가능하고. 나올 거예요. 수정하기 네. 나오는 생성이 되는데 발행하기 제가 한번 이거 발행을 한번 해볼게요. 제, 어, 점수 높은 걸로 해볼까요? 자, 발행하기. 자, 수정하기. 자, 수정하기는 그냥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그냥 그냥 저장하면 네, 뭐 깎였다라는 거 없죠. 그렇죠? 네. 마이지로 다 왔지. 근데 이거. 네, 여기 발행 차감됩니다. 네. 발행은 차감됩니다. 네. 발행은 차감이 된다라고 아예 뜨잖아요. 지금 6건이 남은 거죠. 제가 이거 리포터를 보내게 한다면 이제 이게 5번이 나오는 걸로 바뀐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도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를 궁금하시면 발행을 하면 메일로 옵니다. 메일로 오고 요렇게 어찌됐건 유료를 틀면 5개가 나오니까 수정하기가 아마 생성이 될 거예요. 그때는. 그럴 때는 그냥 요 점수만 보셔도 되고요. 저는 근데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좀 귀찮아서 진짜 글쓰기 집중 단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발행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자주 쓰려면 저는 그냥 AI 글쓰기 평가 무료로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좀 많이 씁니다. 제가 아마 12월 강좌도 빨리 하라 그래가지고요. 12월 7일 날 북크리에이터 12월 7일 목요일 거의 저는 목요일로 이제 했어요. 그래서 목요일 7시고요. 북크리에이터 앰버서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꼭 책 3권 이상을
만들어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 조건이에요, 선생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